해당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은 나중에 소유권을 뺏기는 사례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물건 낙찰받고 등기소 가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그 기재를 해갖고 이 소유권 이전 청구 받은 게 말소해달라고 신청하잖아요. 저 말소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권리관계에 전혀 하자가 없었던 물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워볼 거는 가등기에 대한 권리 분석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등기에 대한 권리 분석은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이전 가등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례를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사례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지금은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으로 이 가등기에 대한 케이스, 유형을 조금 더 다양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를 같이 보시면 사건 번호는 2011 타경 13955번, 물건 번호 2번 사건입니다. 이번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에 나와 있었던 다세대 빌라가 나왔던 사건이고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뭐가 눈에 띄냐면은 대지 지분이 굉장히 많은 다세대 빌라였다. 우리가 다세대 빌라 투자하실 때는 대지 지분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그 지역이 재개발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지 지분이 많은 빌라들이 투자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건물 실평수는 36평 정도 되는 물건이었는데 최초의 관전평가 금액이 5억 5천만 원 정도 나왔다가 3번 유찰되고 낙찰됐어요. 얼마에 낙찰됐는가? 3억 6천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된 사례입니다. 해당 내용만 봤을 때는 저 낙찰받은 분은 관전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억 정도 이 빌라를 싸게 산 걸로 판단이 되는데 과연 저 낙찰받은 분은 돈을 벌었는가 못 벌었는가 지금부터 권리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등기부 현황을 같이 한번 봐보시니까 해당 물건에 가장 먼저 설정되어 있는 권리는 뭐가 설정되어 있는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 이전 가등기가 가장 먼저 설정되어 있는 사건이었죠. 해당 사건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 저 2006년 4월 20일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수인한테 인수되는 사건이겠죠. 자, 예전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이전 가등기가 인수되는 사건 낙찰받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런 거 낙찰받으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해당 사례는 그런 사례네요.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인수되는 가등기는 맞습니다. 밑에도 그 내용이 써 있어요. 기타 사항을 한번 봐보면은 각부의 순위 4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써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 그 다음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그 이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던 건 맞지만 중간에 매매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적이 한 번 있었죠. 그 소유권 이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모 씨가 소유권 이전받은 적이 있었다. 이 김모 씨가 이전 가등기를 걸어놨던 사람이 중간에 매매의 원인으로 소유권 한번 넘겨받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등기부 등본에 설정하는 이유가 뭐죠?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 이전 가등기를 설정해 놓는 건데 중간에 매매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효력은 그 자리에서 상실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밑에 써 있죠. 각부의 순위 4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 인수한다. 뒤에 내용이 중요해요. 단 가등기권자 김모 씨는 2006년 3월 29일 날 매매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으나 이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이렇게 써있죠. 저런 가등기를 본등기 할 수 없는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런 가등기를 깡통 가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 가등기는 그 효력을 이미 다한 가등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해당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은 나중에 소유권을 뺏기는 사례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물건 낙찰받고 등기소 가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그 기재를 해갖고 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말소해달라고 신청하잖아요. 저 말소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권리관계에 전혀 하자가 없었던 물건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 하나만 잘하실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게 경매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 분석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 유형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공한 거 하나 봤으니까 망한 것도 하나 봐야죠. 그렇죠? 자, 사건 번호가 2017 타경 100281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이 신월동이라고 하면은 다세대 빌라가 엄청나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신월동이다. 그럼 신월동 지역 같은 경우는 다세대 빌라가 많으면은 재개발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나 묻어놓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질문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건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신월동 같은 경우는 그 건축업자들이 와서 계속 신축을 많이 하는 지역이 신월동이기 때문에 노후도 요건에 충족되지를 못하는 동네가 신월동입니다.
재개발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물건 종별을 보니까 다세대 빌라, 대지 지분은 10평, 건물 실평수는 한 15평 정도 되는 물건을 최초의 감정 가격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나갔던 걸 두 번 유찰돼서 이제 어떤 사람 낙찰 받았습니다. 얼마에 낙찰 받았냐면은 1억 1,200만 원, 한 66% 정도 수준의 낙찰을 받았으나 이 차례자는 몇 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 차례자는 한 명밖에 안 들어왔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내가 어떤 경매물건 이 차에 들어갔어. 이 차에 들어갔는데 엄청 싸게 받았어. 나밖에 이 차를 안 들어왔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모르고 집에 가서 잠을 잘 주무시면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경매물건 거저 먹는 게 없어요. 싼 건 싼 이유가 반드시 있단 말이야. 이거는 문제가 터진 사건이라는 거죠.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사건인가? 밑으로 내려와서 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가장 먼저 설정되어 있었던 사건이고 그 가등기가 인수가 되는 사건이었다. 근데 이건 유형 케이스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도 소유권을 전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고 소유권의 일부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소유권 일부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것도 있어요. 해당 사건은 그 소유권 일부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돼 있던 사건이었다. 그러면 해당 사건은 낙찰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다행히도 소유권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뺏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얼마만큼의 소유권을 나중에 가져간다라는 건가? 해당 사건의 가등기권자는 2명의 가등기를 갖다 신청했었는데 옆에 보면 써있죠. 각각 얼마씩 가져가겠다 이렇게 써있습니까? 각각 3분의 1씩. 2명이 가등기를 설정했는데 각각 3분의 1씩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한 명이 3분의 1 가져가고 또 한 명이 3분의 1 가져가면 그래도 낙찰받을 사람한테 얼마나 남습니까? 3분의 1은 남는 사건이네. 이 사건이 약간 그 지분경매랑 유사한 그런 케이스가 돼버린 사건이거든요. 아까 전에 이 물건에 이차에 들어가서 낙찰받은 사람은 이 물건을 어떻게 낙찰받았어야 돼요? 아까 전에 나와있던 감정평가금의 3분의 1 이하 가격으로 낙찰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집은 3분의 1밖에 안 남는 사건이니까. 얼마 정도의 입찰을 들어갔었어야 될까요? 제 기준으로는 5천만 원 밑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이하로? 그 물건을 갖다가 1억 1,200만 원 낙찰 받았으니 낙찰을 잘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거는 실패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꼼꼼하게 해서 이 차례 참가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